2강 들어가죠. 2년 채우면 6에서 45 한번 바꿔보자고요. 그 다음 1년도 못 채우면 50%, 1년 채우면 40, 2년 채우면 가장 적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보유기간을 몇 가지로 나눈다? 3가지. 자, 중요한 거는 이제 2번으로 들어갑니다. 주택, 다주택자 또는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1호 자산이죠. 근데 이거는 따로 규정이다. 왜 따로 규정이야? 투기꾼들이니까. 다주택자가 팔았다. 조합원 입주권을 팔았다. 분양권을 팔았다. 투기꾼으로 봐요. 투기꾼. 자, 그럼 미등기는 역시 몇 프로다? 70. 공통의 미등기는 70이라고요. 자, 근데 뭐부터 정리를 해야 한다? 주택, 조합원 입주권. 다주택자가 하나 팔 때, 다주택자예요, 다주택자. 집 하나일 때는 위로 올라간다고요, 1번으로. 포인트가 뭐라고요? 다주택. 다주택은 집이 몇 개 이상? 2개 이상. 자, 2개 이상이죠? 그럼 2년 채우면 몇 프로야? 6에서 45. 그래서 다주택자와 같이 가는 게 뭐다? 조합원 입주권이 같은 짝이에요. 자, 6에서 45. 그럼 1년 이상 2년 미만은 몇 프로야? 몇 프로? 1년 그냥 1년 미만은 몇 프로? 70이야. 1년 채우면 60이야. 그래서 다른 점은 요거야. 2년 미만 채웠을 때 상가 토지보다는 20을 더 더합니다. 그 얘기예요. 60, 70. 상가 토지는 몇 프로야?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 주택조합원 입주권은 20이 올라가서 60이라고요. 자, 1년 미만 상가 토지는 몇 프로야? 50.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은 70. 그냥 이게 돼야 되는 거야. 앞에 게 요게. 알아들었나요? 여기에다가 20을 더하고 2년 채우면 똑같아요. 뭐와 뭐? 다주택자와 조합원 입주권. 그래서 1번과 2번 헷갈리면 안 돼요. 집이 2개야. 알아들었나요? 하나 팔 때 1년 못 채우면 70% 뺏어가요. 2년 채우면 60% 뺏어가요. 항상 주택은 2년 채워야 돼요. 알아들었나요? 그래야 세금이 싸게 나옵니다. 자, 분양권은 따라옵니다. 이거 주택 분양권이죠? 미등기는 없고. 자, 몇 프로? 60. 똑같잖아요. 60. 60%예요. 그럼 2년 채우더라도 뭐다? 6에서 45야. 그러니까 분양권은 몇 프로? 60%. 2년 채웠다. 6에서 45 하면 큰일 나요. 분양권은 6에서 45가 있다 없다? 없다. 완전 투기꾼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1년 못 채우면 70이죠? 그럼 1년 이상 채우면 무조건 60이야. 그래서 이 분양권은 조심해야 돼요. 2년 채웠다. 6에서 45를 안 쓴다고요. 60입니다. 6에서 45는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만 쓰는 거예요. 자, 주택 분양권을 1년 미만 보유하면 몇 프로? 70. 1년 이상 2년 미만 60. 2년 채우더라도 60이에요. 그래서 분양권은 6에서 45가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예요. 자, 양괄호 1번, 2번. 여기까지가 기본 강의라고요. 출제는 여기까지만 출제됐었어요. 자, 그 다음 양괄호 3번. 자, 무슨 지역이 나와? 조정대상 지역. 자, 다 필요 없고 1번 아웃라인만 알아. 조정대상 지역의 1세대 2주택이죠? 1세대 2주택이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야? 조정대상 지역의 2개죠? 기본 세율에 몇 프로를 더한다? 20%를 더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꼭대기 어떤 용어가 나와? 기본 세율. 세 번째 줄. 기본 세율이 뭐야? 6에서 45. 그럼 20을 더하면 몇 프로로 간다는 거야? 26에서 최대 65까지 간다는 뜻이죠?
단 이것도 뭐다? 2년 채웠을 때만 얘기하는 겁니다. 알아들었나요? 2년 못 채우면 비교과세를 합니다. 비교과세를 해요. 60 또는 뭐다? 70에다가 큰 걸로 간다고요. 그것까지는 볼 필요 없어요, 지금. 자, 요건이 총 2년 채웠다 가정하는 거예요. 자, 그럼, 자, 2번도 똑같잖아요. 주택수 따질 때 뭐는 포함해서 따진다? 조합원 입주권 또는 분양권 각각 1개. 그럼 주택수는 몇 개야? 2개. 뭐 팔 때? 해당 주택. 해당 주택 팔 때는 기본 세율에 20을 더한다는 뜻이에요. 자, 3번은 3주택이다. 자, 3주택이죠? 집이 3개야. 그럼 기본 세율에 몇 프로를 더해? 30을 더해버려. 그럼 최저 36에서 최대 몇 프로까지 올라가? 75%까지 올라가요. 3주택은 그래도 꼭대기 나왔잖아요. 그죠? 꼭대기 20. 3, 4의 경우는 기본 세율에 30을 더한다. 그 얘기예요. 단 2년 채웠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2년 못 채우면 60 또는 70을 적용해서 큰 세율로 한다. 이건 알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자, 4번도 똑같잖아요.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였다. 합이 3이잖아. 그럼 주택수는 3주택이죠? 뭐 팔 때? 해당 주택. 이렇게. 그래서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이 집이 3개야. 3개, 2년 채워서 팔 때는 기본 세율에 30을 더하죠? 그럼 최대 몇 프로야? 75%까지 뺏어가요. 그럼 이것만 내는 게 아니라 지방소득세 10%도 뺏어가죠? 지방소득세 10% 뺏어가면은 뭐가 돼? 전체 세율은 82.5%까지 뺏어가요. 7.5니까. 지방소득세 10%도 별도로 내잖아요. 우리는 양도세만 출제돼요. 실무에서는 뭐다? 지방소득세도 설명을 해야죠. 그래서 75에 10%면 7.5잖아. 그럼 전체 82.5야. 남는 거에 그냥 다 뺏어가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금이 무서우니까 자녀에게 뭐를 해버립니까? 증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율도 좀 완화를 시켜야 팔 거 아닙니까? 완화를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는 기본은 뭐만 하는데? 자,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 단서가 2년 채웠을 때 기본 세율에 20을 더해요. 조정대상 지역의 3주택. 기본 세율에 몇을 더한다? 30을 더한다. 자, 그 다음 4번은 기타 자산. 자, 기타 자산은 보유기간에 무관하게 언제나 6에서 45. 왜? 기타 자산은 등기 대상이 아니니까. 언제나 무조건 6에서 45예요. 그래서 기타 자산은 뭐에 속지 말자? 보유기간에 속지 말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보유기간을 따지죠? 등기 따지죠? 그러나 이거는 등기 대상이 아니냐? 아니니까 보유기간 안 따진다. 등기 등록 안 따진다. 무조건 6에서 45. 그래서 초과 누지는 몇 프로다? 6에서 45. 자, 넘어가 보죠. 자, 248쪽. 세율 적용 시 보유기간이네요. 자, 보유기간은 원칙을 어떻게 따진다? 취득일에서부터 양도일까지 따지는 거예요. 보유기간. 취득일이 언제예요? 취득일이 언제냐고요? 잔금 준 날. 양도일이 언제예요? 잔금 받은 날. 줄여서 대금 청산일. 취득일이 언제예요? 잔금 준 날. 양도일이 언제다? 잔금 받은 날. 단 등기가 바를 때는 등기일로 따진다 그랬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상속증이요. 자, 상속. 이거 별 딱 붙여. 1번, 2번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P가 꼭 붙어야 돼. 뭐 물어볼 때? 세율. P가 꼭 붙어야 돼요. 그래서 취득일을 언제부터 따진다? 피상속인의 취득일로부터. 자, 부모님이 상가를 갖고 있어. 상가를 소유하다가 2년 보유하다가 사망합니다.
부모님이 상가를 2년 보유하다가 사망했다고요. 그럼 자녀가 상속을 받겠죠? 그래서 자가 상속을 받았습니다. 상속을 받았어요. 6개월 보유하다가 항상 양도했다. 그럼 세율은 몇 프로인가? 몇 프로 적용할까요? 부모님이 상가를 2년 보유하다 사망하고 상속인이 6개월 보유하다가 양도했다. 세율은 몇 프로일까요? 몇 프로? 그럼 보유기간 따져야죠? 네.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따져? 피상속인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따지네요. 그래서 보유기간은 뭐다? 더하는 거야. 알아들었나요? 2년 6개월. 2년 채웠네요. 그럼 몇 프로 뺏어간다? 6에서 45. 상속이니까 만약에 6개월로 보면은 몇 프로예요? 6개월은 몇 프로예요? 상가. 이걸 외워야죠. 50%, 기초 50%. 이렇게 안 간다 이거죠. 상가는 1년 못 채우면 50, 1년 채우면 40, 2년 채우면 6에서 45. 이게 1번이 암기가 돼야 돼요. 보유기간에 따라. 그럼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따진다? 피상속인의 취득일로부터 반드시 피가 붙어야 돼요. 그렇잖아. 돌아가셨는데 절반을 뺏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보유기간을 소급 적용해서 세율을 낮춘 다음에 적게 걷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상속 뭐 물어볼 때? 세율을 물어볼 때는 반드시 뭐가 붙어야 돼? 피. 그래서 피상속인의 취득일로부터 따진다고요. 양도일까지. 그럼 보유기간은 6개월이 아니라 합쳐서 몇 년이 된다? 2년 6개월. 세율은 6에서 45. 자, 그 다음 2번. 자, 2번은 뭐야, 이거? 밑줄거. 2월 과세. 조금 이따 봬요. 2월 과세는 보유기간을 2월 과세만 밑줄거예요. 수종자다, 증여자다. 증여자가 그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 한다. 이게 증여자야, 증여자. 수종자 하면 안 돼요. 증여자 취득한 날로부터 소급 적용한다. 그래서 1번, 2번은 보유기간을 늘려주겠다는 뜻이에요. 수종자가 아니라 증여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한다고요. 뒤에서 배워요. 그래도 참고가 중요하잖아요. 자, 세율과 장특공제 보유기간. 자, 장특공제 먼저 하자고요. 장특공제는 실제 취득일, 오른쪽 상속개시일로부터 따지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세율은 반드시 옆에 뭐가 붙어야 돼? 피가 붙어야 돼요. 자, 그 정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 미등기. 미등기가 뭐예요? 등기가 가능한데도 등기를 안 하고 파는 거를 미등기라고 그래요. 칠판 봐요. 자, 우리가 양도세를 하려면 과세 대상을 정리해야죠. 토지, 건물, 부동산이잖아. 그 다음 부동산상 권리는 뭐가 있어?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이 있죠. 그리고 뭐가 있어? 취득권리. 이거를 합쳐서 부동산상 권리라 그래요.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 알아들었나요? 그리고 기타 자산, 그 다음 주식, 그 다음 파생상품, 신탁수익권 등 양도세 대상이 정리가 돼야 돼요. 그럼 여기까지가 뭐다? 이용권리까지가 등기 대상이에요. 알아들었나요? 이거는 등기 대상이 아니라고요. 양도세 대상.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취득권리, 분양권은 등기 못해요. 잔금이 안 끝났으니까. 그럼 이해를 등기가 가능한 거를 미등기로 팔았다는 뜻이에요. 양도세 대상. 다 까먹더라도 양도세에서 양도세 대상은 정리하고 3월달로 가야 돼요. 이것도 정리를 안 하고 3월달로 넘어간다. 세법 점수가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양도세 과세 대상, 일명 부부, 주기고, 파생상품 등 여기까지가 몇 호 자산이야? 1호 자산. 그렇잖아요. 주식은 부동산과 관련이 없고 파생상품 그리고 신탁수익권 이렇게 4호. 됐어요? 자, 여기 보세요. 자, 하나 배우는 거에 이제 동일 연도에 여러 개를 팔았다고요. 그럼 손해 나는 것도 있죠.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양도차손. 동일 연도에 여러 개를 팔다 보면 손해 날 수 있죠? 양도차손. 결국 손해 난 금액. 그럼 이거는 이익에서 어떻게 해야 돼? 통산해야죠? 더하기 빼기 통산한다고요. 그럼 통산할 때는 1호끼리 더하기 빼기 하는 거예요. 알아들었나요? 이렇게 2호끼리 더하기 빼기 알아들었나요? 3호끼리 더하기 빼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손해나면 1호끼리 더하기 빼기 한다고요. 1호 자산끼리 이렇게 주식은 따로 더하기 빼기 하는 거야. 따로. 자, 시험은 어떻게 나와? 토지와 주식을 양도했다. 손해가 났다. 이익에서 합산할 수 있다, 없다. 토지와 주식은 합산할 수 없다. 다시 한번 토지와 취득 권리를 팔았다. 결손금은 이익에서 통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같은 호끼리 더하기 빼기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상가와 주식을 팔았다. 손해났다. 통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다시 한번 토지와 지상권을 팔았다. 통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기 들어가니까. 자, 그다음 미등기. 자, 미등기로 팔면은 투기꾼이니까 뭐다? 불이익을 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불이익은 1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감면 안 해줘요. 안 해준다고요. 미등기 상태로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에 대한 기타 법률 양도세, 비과세와 각종 감면을 받지 못한다. 그럼 첫 번째 불이익은 감면 안 해준다. 그리고 비과세도 안 해준다. 그 뜻이에요. 감면도 안 해주고 비과세도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비과세 안 해준다. 감면 안 해준다. 그 뜻이라고요. 자, 그 다음 미등기로 팔면 두 번째 불이익은 장특공제도 적용받지 못하고 오른쪽으로 가서 기본공제도 안 해줘요. 미등기로 팔면은. 그리고 미등기로 팔면은 가장 높은 세율 몇 프로를 적용한다? 70%. 70%를 적용한다고요. 높은 세율 70%. 근데 거기 5번 하나 만들어요. 5번 빠진 게 있어요. 자, 미등기로 팔더라도 필요경비 계산공제액 적용한다, 적용을 아니한다. 적용해 줍니다. 필요경비 계산공제는 미등기 양도시 필요경비 계산공제 한다고요. 자, 부동산이라고 가정하면 등기되면 몇 프로 공제받아? 3%. 미등기도 불이익을 주면서 10분의 1, 0.3% 공제를 해줍니다. 부동산 등기되면 3% 공제 받잖아요. 필요경비 계산공제 시기 어때? 취공. 취득 당시 기준시가 물건별 공제율. 부동산은 등기되면 3%예요. 미등기도 10분의 1 적용해 줍니다. 우리 수없이 배운 거예요, 이거. 그래서 미등기 양도시 필요경비 계산공제 적용한다, 안 한다? 적용한다. 그럼 필요경비 계산공제 식이 뭐예요? 약자로 취공. 그래서 공제율 이렇게. 취공이 뭐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 물건별 공제율. 계산공제액 식이라고요.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공제율. 부동산은 3%, 미등기는 0.3 적용합니다.
자, 그럼 보충난 박스를 보라고요. 박스, 출발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미등기로 팔면은 비과세 감면 배제하죠? 필요경비. 그래, 근데 나왔잖아, 거기. 미등기 시에도 포인트가 뭐다? 필요경비는 공제한다. 필요경비 공제해 주는 거요. 알아들었나요? 그 대신 세율에서 불이익을 주고, 장특공제에서 불이익을 주고, 기본공제에서 불이익을 줘요. 그리고 미등기 시에도 필요경비는 공제해요. 그리고 뭐도 공제된다? 필요경비, 계산공제도 해줍니다. 필요경비, 계산공제도 해준다고요. 필요경비도 세 가지 빼주고 알아들었어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필요경비. 여기에서 필요경비는 두 가지를 얘기하죠? 하나는 뭐가 있어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필요경비가 원래 세 가지잖아요. 자, 그 다음 장특공제 안 해줘요. 기본공제 안 해준다고요. 그래서 미등기는 몇 프로? 70%. 그래서 미등기로 팔 때는 계산을 정상적으로 해줘요. 정상적으로 해서 양도 차익이 나오잖아. 불이익을 주는 게 세 가지예요. 기본공제 안 해준다. 장특공제 안 해준다. 세율은 몇 프로를 적용한다? 70%. 자, 문제 한번 풀어봐요. 천천히 이런 식으로 출제된다는 것. 자, 기억 70% 적용하죠? 장특공제 안 해주죠? 근데 필요경비는 적용한다. 계산공제. 적용하잖아요. 기본공제 안 해줘요. 그래서 기껏 빼고 안 해주잖아요. 그럼 답이 몇 번? 2번. 계산공제는 0.3% 해줘요. 배제 틀렸잖아요. 이거 작년에 기출문제죠? 이렇게 세법이 쉬웠잖아요. 작년에. 10개는 다 맞게 출제했어요. 이렇게 짧은 문제. 얼마나 작년에 이렇게 쉬웠어요. 쉬운 걸 못 풀어. 자, 넘어가죠. 자, 그 다음 꼭대기 등기의제. 자, 등기의제가 뭐다? 미등기로 팔았는데 등기된 걸로 본다. 불이익을 안 주겠다는 뜻이에요. 자, 미등기로 팔았어. 등기를 하냐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등기가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한 경우에는 등기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없는. 그러니까 등기할 수 없기 때문에 불이익을 안 줘요. 자, 1번 미출고 장기. 단기가 아니라 장기입니다. 1년 이상. 그래서 장기 할부 조건으로 취득하였으나 계약 조건이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하다. 왜 불가능해요? 잔금이 안 끝났기 때문에. 이거 분양권 전매예요. 분양권 전매라고요. 알아들었어요? 불가능한 거. 왜 불가능해? 잔금이 안 끝났으므로 등기를 못 한다고요. 불가능하다. 자, 그 다음 2번은 법원의 결정. 이거 어떤 경우예요? 소송 중에 있어.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불가능해요. 1번은 왜 불가능하다? 잔금이 안 끝났으므로. 2번은 왜 불가능하다? 소송 중에 있으므로. 미등기로 안 봅니다. 그리고 3번은 농지의 교환 분합. 이거는 농지의 교환 분합은 비과세가 적용되죠? 근데 이것도 뭐다? 농민 지원 차원에서 미등기로 팔더라도 등기된 걸로 본다는 거요. 감면도 똑같고요. 농지의 교환 분합. 교환 분합은 소득에서 비과세 또는 감면 적용대간의 농지. 그 다음 4번 양도일까지 8년에서 계속 자기가 경작한 농지. 그래서 3번, 4번은 결국 농지예요. 농지는 어떻게 한다? 비과세 해주겠다. 감면도 해주겠다. 농민지원 차원에서. 그 얘기를 하고요. 3번, 4번은 농지의 교환 분합은 요건이 충족되면 비과세 하죠? 비과세 해준다고요. 그리고 4번은 뭐다? 8년 이상 작용한 농지는 감면 조항이에요. 농지를 사고 파는 대토도 감면해 주겠다. 농민지원 차원에서. 자,
그래서 4번, 5번은 출제된 적이 없고 6번, 7번 같은 거죠? 자, 도시개발법입니다. 사업이 종료되지 않아 종료가 돼야 등기 신청할 수 있죠? 그러나 토지 취득 등기를 아니하고 양도했다. 사업 시행자가 이런 거는 미등기로 안 본다고요. 그리고 7번은 건설업자가 역시 도시개발법인의 채비지. 환지처분 공고 전에 팔았다. 미등기로 팔았죠? 그래서 6번은 뭐다? 종료되지 않고 팔았다. 미등기. 7번은 환지처분 공고 전에 팔았다. 미등기로 팔더라도 미등기로 안 본다. 이유는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공사비용 필요하잖아요.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미등기에서 제외합니다. 그래서 1번은 왜 제외한다? 잔금 청산 전이므로. 2번은 왜 제외한다? 소송 중이므로. 3번, 4번은 왜 제외한다? 농민 지원 차원에서. 그리고 6번, 7번은 5번 안 했네. 자, 1세대 1주택입니다. 비고아 세대당 1세대 1주택이에요. 자, 포인트가 뭐다? 허가를 받지 않아요. 멀쩡한 1주택을 미등기로 팔면은 과세예요. 허가를 받지 않아요. 세 글자로 뭐다? 무허가 주택입니다. 그럼 무허가 주택은 건물은 등기를 하고 싶어도 못하죠? 못하니까 미등기로 안 본다. 즉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무허가 주택이에요. 등기가 불가능하니까. 자, 그럼 6번, 7번은 왜 미등기로 안 본다?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1번, 2번 몇 번이다? 5번. 1번, 2번, 5번은 필수예요. 1번, 2번, 5번은 불가능이에요. 1번, 2번, 5번은 불가능한 거니까 등기된 걸로 봐서 불이익을 안 주겠다는 뜻이에요. 불가능은 세 군데만 나와. 1번 불가능, 2번 불가능, 5번 불가능. 알아들었나요? 등기하고 싶어도 불가능하다. 미등기로 안 보겠다는 뜻입니다. 자, 됐습니까? 자, 그 다음 7번. 양도소득 금액계산의 특례. 드디어 나왔다. 양도차손의 공제. 통산이죠? 자, 칠판 봐요. 자, 동일 연도에 여러 개를 팔다 보면 손해가 나죠? 양도차손을 줄여서 뭐라 그래요? 결손금. 결손금은 이익에서 통산을 해줘요. 막 통산 나는 게 아니라 1호에서 더하기 빼기, 2호에서 더하기 빼기, 동일한 자산에서만 더하기 빼기 한다고요. 여기 봐요. 1호와 2호는 통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1호끼리는 통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예요. 양괄호 1번. 소득 포인트가 뭐다? 종류별로. 종류별이 뭐다? 1호, 2호, 3호, 4호를 얘기하는 거예요. 막 하는 게 아니라 종류별로.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차손에 미칠 거. 양도차손 세 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래요? 결손금. 결손금. 발생한 자산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미칠 거. 동일한 종류야. 동일한 종류. 그래서 양도소득금에서 그 양도차손을 순차적으로 공제한다. 이익에서 동일한 종류예요. 됐어요? 이게 뭐야? 1호. 이게 동일하잖아. 1호 자산은 동일한 1호에서 더하기 빼기, 2호에서 더하기 빼기 이렇게 하란 얘기예요. 동일한 종류. 알아들었어요? 자, 나머지는 지금 볼 필요 없어요. 여기까지가 출제 범위예요. 동일한 종류. 자, 그럼 시험은 어떻게 나와? 어떻게 나와? 1호와 2호는 합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1호끼리는 통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올라갑니다. 양괄호 2번 미공제분 처리. 자, 이렇게 해서 통산했다고요. 1호끼리. 알아들었나요? 2호끼리 더하기 빼기 했는데 그래도 결손금이 남아있어. 결손금이 남아있다. 이거 미공제분이죠? 그럼 내년으로 넘어가는 거를 뭐라 그래요? 2월이라 그래요. 그럼 내년 이익에서 공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야. 자, 올해
종류별로 더하기 빼기 했죠? 미공제분이 남아있어. 결손금이 남아있으면 내년으로 넘어가는 거를 2월이라 그래요. 내년 이익에서 공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양도세는 올해 미공제문이 있다면 신고해서 소멸이 돼버립니다. 손해라는 거는. 내년 이익에서 빼주면 안 되잖아요. 투기 목적이니까. 그 다음 미공제분은 해당 연도에서 어떻게 한다? 소멸된다. 그 뜻이에요. 따라서 미공제된 결손금을 종합소득, 다른 소득이죠? 퇴직소득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에 없다. 없다. 다른 소득에서 공제 못해. 그 2번도 똑같아. 차기 이후. 차기가 뭐야? 내년. 차기가 내년이에요. 소득 종류별 양도 소득 금액에서 2월 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내년으로 넘어가는 거를 뭐라 그래요? 2월. 넘어가는 거를 2월이라 그래요. 자, 딱 시험에 나오는 거는 두 가지요.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올해 손해가 났다. 종류별로 1억끼리는 통산할 수 있다. 2억끼리 따로따로 통산하죠? 그럼 통산나더라도 그래도 미공제분이 남아있어. 미공제분은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소멸해버립니다. 자, 그 다음 매년 출제되는 게 2번이야. 2월 과세. 별 딱 붙여. 이거는 언제나 출제됩니다. 2월 과세. 단독 문제가 출제가 안 되면 오지선다요. 꼭 지문을 물어본다고요. 2월 과세. 2월 과세입니다. 양도세를 과세할 때 2월 과세. 2월은 넘어가는 거죠. 양도세를 과세할 때 누구 중심으로? 증여자 기준으로 과세하겠다는 뜻이에요. 증여자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하겠다. 그 뜻이에요. 자, 갑을병이 등장합니다. 갑, 을, 병. 자, 증여합니다. 증여해요. 여기까지 맑게 알아들었죠? 여러분들은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시련이 있더라도 꼭 올해 합격했으면 좋겠네요. 장관 올해까지 끝까지 열심히 해서 꼭 합격하자고요. 저도 미약 하나마 최선을 다해서 강의해 드릴게요. 그러나 이상한 소문은 있잖아요. 접어둬요. 공부가 우선이 알아들었어요. 그냥 이 선생들은 끝까지 지켜줍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일단은 증여입니다. 증여. 그럼 갑을 뭐라 그래요? 증여자. 을, 받는 자를 뭐라 그래요? 수중자. 이렇게. 그럼 증여는 누구랑 하는 거야? 가족끼리 하는 겁니다. 배우자, 직계, 좀비속끼리. 가족끼리 증여하는 겁니다. 가족끼리 증여는 인정을 합니다. 가족 간의 증여는 인정을 해준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상식이 뭐다? 가족끼리 증여했다. 배우자끼리 증여는 얼마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6억. 10년 동안. 가족끼리 증여는 6억까지 공제받아요. 배우자면 자녀는 이제 쭉 떨어지겠죠? 그다음 가족끼리 증여는 증여를 인정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다? 뭐를 증여해야 되느냐? 다 되는 게 아니야. 네 가지. 토, 건, 특, 취득권리만. 양도세 대상 중에 네 가지만 이 법을 적용해요. 토건, 특, 취득권리. 네 가지만 적용한다. 다 되는 게 아니고,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책이 좀 복잡하다고요. 자, 일단은 오늘 프린트를 한번 봐요. 자, 프린트로 딱 나왔잖아요. 이거 박스를 묶어놨어요. 위에는 미등기고, 오늘 미등기 배웠잖아요.
그리고 이월과세와 우회양도라는 게 있어요. 언제나 출제돼요. 자, 오늘 프린트 1페이지. 자, 이월과세 나왔죠? 이월과세는 누구랑 하는 거야? 배우자 등 직계존비속 하는 거죠? 그럼 적용대상 자산은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토, 건, 특, 취득권리. 특정 시설물 이용권, 회원권, 기타 자산 중에 4가지만 이 법을 적용해요.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까지 됐냐고요. 자, 그럼 여기 봐서 이 갑돌이가 2015년도에 3억에 취득했다고요. 부동산을 3억에 취득했어요. 15년도에 그 징의합니다. 2021년도에 징여를 해요. 그럼 3억이 6억이 됐다고요. 예를 들어서 평가하니까 3억에 사가지고 가족에게 얼마를 증여합니까? 6억. 그러다 시험은 누구만 물어봐요? 배우자만 물어봐요. 알아들었나요? 자식도 되고. 그럼 배우자에게 증여하니까 6억이 됐죠? 6억이 됐잖아. 그래갖고 이제 몇 년 이내? 5년 이내. 제척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거예요. 병에게 양도를 했다고요. 얼마에 양도를 했느냐? 10억에 양도했어요. 10억에 양도를 한 거야. 양도가액이 얼마야? 10억. 10억에 팔았어요. 6억에 증여받아. 그럼 몇 년 이내에 팔 때? 5년. 제척기간이 5년이에요. 5년 이내에 팔 때는 무슨 과세한다? 2월 과세한다. 증여자 취득가액으로 계산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취득가액은 얼마를 적용한다? 3억. 6억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이게 2월 과세예요. 왜? 6억을 적용하면 어떻게 돼? 배우자끼리는 6억까지는 공제를 받아. 그럼 증여세 안 내. 그리고 금방 6억에 팔면은 양도세도 안 내. 다 띄어먹잖아, 세금 6억까지는. 그래서 가족끼리 증여한 후 5년 이내에 팔 때는 뭐다? 양도세를 띄어먹죠? 취득가액을 높여서 이건 3억이고 이건 6억으로 올라갔잖아요. 평가하니까. 그래서 가족끼리 증여할 때는 취득가액을 높여서 양도세를 띄어먹더라. 회피하더라. 그래도 5년 이내에 팔았을 때는 취득가액을 누구 거를 적어준다? 누구 거를 적어줘?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어줘라. 이게 뭐다? 2월 넘어간다. 취득가액을. 자, 그러면은 수중자는 뭐를 내야 돼? 증여세를 내야죠? 예를 들어서 뭐다? 7억에 증여받아서 그럼 배우자가 받았다면 6억 빼고 1억은 증여세 내야 되는 거예요. 6억까지만 공제하니까 8억에 받았으면 6억 빼고 2억은 내야 됩니다. 그리고 팔았으니까 무슨 세금 내? 양도세. 이렇게 낸다고요? 이렇게 내잖아. 네요. 증여세도 내고 6억 넘게 받으면 양도세도 내야죠? 그럼 둘 다 과세하면 이중과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서 증여세를 납부하죠? 납부한 거는 양도세도 납부하죠? 돌려줄까요? 안 돌려줄까요? 이중과세니까. 돌려줘? 안 돌려줘? 안 돌려줘. 증여를 인정하기 때문에 안 돌려줘. 안 돌려준다고요. 그래서 양도세 계산할 때 어디에 산입한다? 필요 경비에 산입해서 양도 차익을 한도로 양도가액에서 공제를 합니다. 결국 2월 과세는 무슨 세금만 내라? 양도세만 내라. 그 뜻이에요. 중요한 거는 수중자가 증여세를 납부하죠? 납부한 증여세는 안 돌려줘. 왜 안 돌려줘? 증여를 인정합니다. 6억을 공제받았기 때문에 안 돌려주고 양도세 계산할 때 어디에 포함한다?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 액은 양도가액에서 증여세를 빼주겠다는 뜻이에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고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는 얘기는 뭐다? 양도가액에서 증여세를 공제해 주겠다 그 뜻이에요. 결국 양도세만 걷겠다. 자, 그럼 이제 또 알아야 될 거는 양도세 납세 의무자. 이걸 알아야지. 양도세 납세 의무자는 증여자예요, 수중자예요? 증여를 인정하니까 뭐다? 수중자예요. 수중자 계산만 이월과세하는 거예요. 알아들었나요? 증여를 인정하니까 증여세 누가 내야 돼? 수중자가 내야죠. 그래서 증여세 납세 의무자는 수중자라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취득가액을 3억으로 낮췄죠? 그럼 결국 양도세 계산은 어떻게 한다? 3억에 취득해서 10억에 판 걸로 보는 거예요. 왜? 10억에 팔고 만약에 6억이라면 공제하고 그럼 단순 계산 이렇게 되죠? 이렇게 안 한다고요. 5년 이내에 팔았을 때는 10억에 얼마를 뺀다? 3억을 빼서 얼마 남았어? 7억. 그래서 우리가 실무에서도 뭐다? 가족 간에 증여를 하죠? 몇 년 이내에 팔면 안 돼? 5년 이내에 팔면 취득가액을 옛날 걸로 해서 양도세 폭탄 매기는 거예요. 그러면 몇 년 지나서 팔아야 돼? 5년 지나서 팔아야 돼요. 5년 이내에 팔아먹지 말라 이거죠. 그럼 취득가액을 낮췄죠? 낮춰서 양도세 왕창 나오잖아요. 그 대신 혜택을 주는 게 있어. 뭐를 따질 때? 보유기간. 보유기간 따질 때 뭐?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세율. 세율은 어디에서부터 보유기간을 따진다? 이렇게. 증여자의 취득일로부터 따진다고요. 여기까지. 그래서 취득가액은 낮춰주되 보유기간은 늘려주는 거야. 알아들었습니까? 자, 여기 보세요. 15년에 취득했죠. 언제 증여했어? 21년도. 그리고 22년도에 양도했나요? 그럼 이 사례에서는 장특공제 적용 받을 수 있다, 없다? 여기서부터 따지잖아. 3년 훨씬 넘었죠? 그럼 여기서부터 따지면 1년밖에 안 되잖아요. 장특공제 못 받아요. 그러니까 2월 과세는 여기서부터 따져줘요. 그러니까 3년 지났잖아요. 장특공제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뭐 있다? 둘 사이는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모든 세금은 누가 책임지는 거야? 누가? 수중자가 책임진다고요. 그래서 취득가액은 증여자 걸 적어라.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세율 계산할 때 보유기간은 증여자 취득일로부터 시작하라. 세율도 보유기간 따지죠? 증여자 취득일로부터 따져라. 그럼 보유기간은 결국 두 녀석은 늘려주는 거예요. 취득가액을 낮춰주고. 그 다음 네 번째는 증여세는 어떻게 처리한다?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산입하는 거예요. 네 번째,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증여세 처리. 그리고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증여자다, 수중자다? 수중자다. 그리고 둘 사이는 연대 납세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모든 세금은 수중자. 이게 6가지가 기본이에요. 여기다 이제 업을 시키는 거예요. 자, 일단은 암기하지 말고 이 법 왜 만들었어? 자, 취득가액이 3억이죠? 가족에게 증여한 후 취득가액을 높여. 취득가액을 높여서 양도세를 띄어먹더라. 알아들었나요? 양도세를 회피하더라. 그래서 몇 년 이내에 팔 때, 5년 이내에 팔 때는 6억, 7억으로 계산하지 않고 옛날 취득가액 3억으로 적용하고 그 대신 보유기간은 늘려줘. 이 세 가지를 증여자 기준으로 계산한다. 무슨 과세라 그런다? 2월 과세.
그다음 네 번째, 증여세 납부한 거 돌려줘, 안 돌려줘? 증여를 인정해서 안 돌려줘.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양도 차익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증여세 납세무자는 증여자가 아니라 뭐다? 양도세 납세무자는 증여자가 아니라 수중자예요. 그리고 증여자와 수중자 사이에는 양도세를 함께 책임을 지는 연대 납세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계산만 증여자 기준으로 한다. 자, 일단 한 장짜리 봐요. 배운 데까지. 자, 한 장짜리. 자, 증여자와 수중자는 어떤 사이야? 배우자, 직계존, 비속에 뭐를 증여할 때 4개. 자, 그럼 몇 년 이내에 팔 때? 5년 이내에 팔 때를 적용합니다. 납세무자 나왔다. 누구다? 수중자. 그리고 증여세 처리는 안 돌려줘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 얘기는 양도가액에서 공제를 해준다는 뜻이에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는 얘기는 양도가액에서 공제를 해준다. 그리고 연대 납세 의무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없다를 길게 얘기합니다. 진다, 지지 아니한다, 지지 아니한다. 여기까지가 기본 강의라고요. 자, 조금 있다가 업을 시킨 것도 한번 해보자고요. 자, 잠시 쉬었다 합니다.